애플이 강구한 게 AI 성능이라고 생각해요. 애플은 되게 특이하게 낸드 플래시 가지고 좀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운이 좋다는 생각이 들어요. 낸드 플래시 메모리의 어떤 그런 알고리즘을 바꾼 건데 이걸 통해서 속도를 굉장히 높였고요. 애플을 타깃으로 한 거구나. 이 디바이스를 보급해 줄 수 있을 만한 또 대표적인 업체가 애플이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애플이 이번 또 6월 발표 이후로 하반기 어떤 또 디바이스를 출시해 줄지가 굉장히 또 기대가 되는 입장인데 좀 어떻게 기대를 하고 계신지도 궁금하네요. 애플이 어떤 디바이스를 또 출시해 줄지. 애플은 이번 AI 혁명에서 열등생이에요. 그죠? 그렇죠. M7 중에서 제일 못하잖아요. 네, 그죠? 맞아요. 그런데 최근에 돌아가는 판을 보면 정말 구도를 잘 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LLM이 없잖아요, 애플이. 그러니까 라지 랭귀지 모델이 없죠. 파운데이션 AI 모델을 하기에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지금 뭐 돈 있다고 해서 엔비디아 칩을 살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요. 네네. 그러니까 그래서 구글 제미나이에 손을 잡는 것처럼 하더니 갑자기 챗GPT하고 손을 잡던 분위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GPT-4o라는 게 저는 거의 저거는 애플을 타깃으로 했다라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정말 저거는 이제 애플 아이폰에 올라가면 대박이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LLM은 일단 외부에서 가져오는데 경쟁을 시키면서 자기들한테 유리한 판을 짜고 그리고 그 사이에 스몰 랭귀지 모델, 그러니까 이거는 온 디바이스 AI용이죠. 그렇죠. 예, 보통 이제 LLM하고 SLM의 어떤 구분점이 보통 매기 변수 한 300여 개 정도가 이제 기준점이 되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애플 같은 경우는 어떤 굉장히 라이트한 모델들을 이제 직접 개발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게 이제 이미지 투 텍스트예요. 그러니까 이미지를 보고 내가 질문을 하면 얘가 AI가 막 답변을 해주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이제 배달의 민족의 우측 위에 있는 저기 돈가스집 저기 주문해서 나한테 3시에 배달시켜줘. 이러면 이제 A가 그러니까 이렇게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 이제 컨셉이 그렇다는 거예요. 네네. 그런 식으로 이제 에이전트 AI가 되는 거고 그리고 사진에 딱 어떻게 있으면 간판을 보고 저기가 어디야? 저기 뭐 031 돼 있는 거 보니까 안산인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답변을 할 수 있게. 여기 사진에 사람이 몇 명 있어? 5명이 있고요. 한 명은 예전에 누가 어렸을 때 사진이네요. 이런 식으로 이제 답변을 하는 거거든요. 애플이 이제 그런 판을 지금 짜고 있다고 보면 되는 거고요. 네네. 자, 그러면 그런 것들을 돌리기 위해서는 결국 경량화된 AI 모델이 필요한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게 애플이 논문으로 다 이야기한 겁니다. 패럿이라는 이제 모델이고요. 그리고 놀라운 게 기존에 보통 그 온디바이스 AI는 주로 D램 쪽으로 메모리를 많이 활용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모바일에 D램을 HBM을 쓸 수 없기 때문에 뭐 요즘에는 그런 그 어떤 모바일 주문형 D램, LLW라든지 뭐 이런 주문형 D램을 쓰려고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애플은 되게 특이하게 낸드 플래시 가지고 좀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가능한가요? 가능 안 할 줄 알았죠. 근데 낸드 플래시 같은 경우는 일단은 용량은 큰데 읽기 쓰기 속도가 너무 느리고 그렇죠. 그리고 얘는 그 수명 이슈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몇 번 쓰고 지우고 하면 얘가 죽어버리잖아요. 네. 근데 AI는 계속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거 어떡하지? 했는데 최근에 SK 하이닉스가 ZUFS라는 걸 공개했어요. 주프스라고 하는지 뭐 ZUFS라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네. 그게 어떤 거냐면 기존의 UFS의 스토리지 인터페이스를 좀 이제 바꾼 건데 온디바이스 AI에 적합하게 바꿨어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그러니까 그 낸드 플래시 메모리의 어떤 그런 알고리즘을 바꾼 건데 이걸 통해서 속도를 굉장히 높였고요. 그리고 수명을 40% 이상 늘렸습니다. 저거는 완전히 애플 타깃으로 한 거구나 라는 생각을 저는 좀 했고요. 개인적으로. 그런 것들을 준비하고 있고 그리고 애플이 이번에 M4라는 칩 내놨거든요. 이제 우리 아시겠지만 M1 처음 나왔을 때 이게 괴물 반도체라고 했잖아요. 네네. 인텔의 CPU를 대체해서 애플이 맥북에 자체 설계 칩을 썼는데 전성비가 대박이고 무슨 배터리 사용 시간이 뭐 인텔 칩 쓸 때보다 뭐 훨씬 더 늘어나고 이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M2, M3로 올수록 좀 약간 임팩트가 약했거든요. 근데 저는 여기서 제일 애플이 강구한 게 AI 성능이라고 생각해요. AI를 전용으로 처리하는 그 NPU 블록 면적이 M1 때는 6%였어요. M2 때는 4%로 줄었고요. 네. M3 때는 3%를 줄였어요. 아마 M4는 더 줄였겠죠. 그러네요. 근데 갑자기 이제 AI 때문에 뜨거 한 거죠. 그래서 M4를 완전히 설계를 갈아봤어요. 그래서 이번에 나오는 M4는
NPU 면적이 7.7%입니다. 확 키웠네요. 네, 확 키웠어요. 그래서 갑자기 키우는 바람에 3나노 웨이퍼 면적이 갑자기 커졌잖아요. 네네. 그래서 갑자기 TSMC한테 우리 3나노 웨이퍼 50% 더 줘. 라고 작년 말에 한 거죠. 네, 그래서 누가 피해봤게요? 엔비디아가 블랙웰 아키텍처를 원래 3나노 공정으로 하기로 했는데 4나노로 나왔습니다. 나는 새도 떨어뜨리는 엔비디아인데 TSMC 안에서는 애플한테 밀리는 거죠. 네. 그러면 하이닉스가 이 디램 부분에 있어서 AI 특화된 HBM도 만들고 또 온디바이스 AI 특화된 낸드도 만들고 하면은 이 메모리 분야에서 완전히 우위를 점하겠는데요? 맞습니다. 그리고 동영상 AI 생성형 AI가 되면 스토리지가 엄청나게 많이 필요해요. 네네. 그러면 기존에 하드디스크 드라이브가 싸니까 많이 쓴단 말이에요. 그렇죠. 서버 클라우드에. 근데 HDD는 전기를 엄청 먹죠. 맞아요. 기계식이니까. 네. 그래서 이게 이 SSD를 써야 되는데요. 엔터프라이즈 SSD를 써야 되는데 요게 이제 용량이 너무 커야 되니까 기존의 TLC 대신에 QLC를 써야 돼요. 트리플 레벨 셀 대신에 쿼드러플 레벨 셀을 써야 되는데 그러니까 데이터 셀을 기존에 3개씩 쪼개서 쓰다가 이제 4개로 쪼개 쓰거든요. 그게 또 제일 유리한 게 하이닉스예요. 왜냐면 인텔의 솔리다임을 따내놨잖아요. 네네. 그게 솔리다임이 플로팅 게이트 기술 방식이에요. 이게 삼성이 2000년대 초반에 버린 기술이거든요. 근데 이게 단점이 많지만 적어도 QLC를 하는 데 있어서는 플로팅 게이트가 굉장히 유리해요. 그래서 지금 솔리다임 쪽이 또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이닉스가 굉장히 운이 좋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운이 좋은 걸까요? 성견지명이 있는 걸까요? 제가 보기 운이 좋은 것 같습니다. 야. 이걸 알고 제가 보기에는 하기는 힘들어요. 네. 아 그래요? 뭐 인텔도 소라 나올 줄 알았으면 솔리다임 팔았겠어요? 안 팔았겠죠. 네. 그렇죠. 네. 야, 확실히 우리나라에서 AI에 참된 수혜를 받고 있는 게 하이닉스라는 생각도 드네요. 네, 맞습니다. 야, 다행이기도 합니다. 네, 맞습니다. 네. 둘 다 배제됐으면 우리나라는 너무 끔찍하죠. 그러네요. 네. 아. 그래서 어쨌든 지금 경기가 너무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반도체 수출 증가율이 우리나라 수출 증가를 이끌고 있고 맞아요. 이번에 경제 성장률 전망치가 상향 조정됐는데 그것도 결국 반도체가 하드 캐리했다고 봐야죠. 그렇죠. 네. 물론 이제 자동차도 잘하고 있지만. 네, 맞아요. 또 수출 얘기 나와서 그런데 가장 최근에 발표됐던 수출 데이터를 봤을 때 유난히 PC 쪽에서 또 회복이 좀 컸던 게 눈에 띄었는데 그 부분이 이제 기업용 ESSD 네. 수요가 이제 크게 늘고 있다라는 포인트가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좀 전에 얘기하셨던 그 낸드 쪽으로도 좀 연결지어서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네. 확실히 지금 스토리지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구나. 네. 야, 이게 결국에는 기업들의 서버 투자 때문에 계속 연쇄적으로 수요가 나타나고 있는 건가요? 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불과 얼마 전만 해도 낸드는 이게 답이 없다라고 그렇죠. 했었는데 갑자기 소라가 사실 이게 갑자기 올 연말 서비스 될지 아무도 몰랐죠. 적어도 내년 말이나 내후년 말에 나오겠지라고 했는데 이게 서비스가 너무 빨리 세팅이 되고요. 네. 그리고 이번에 구글도 그 제미나이 비용가 하여튼 그런 비슷한 서비스를 내놨어요. 그러면 따라 해야 되잖아요. 다른 업체들도. 그러면 동영상 생성형 AI는 스토리지가 엄청나게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처음에는 엔터프라이즈 SSD 쪽이 수요가 오르고 가격이 막 오르기 시작하다가 이제 PC용 클라이언트 SSD 쪽도 가격이 오르기 시작하고 최근에는 웨스턴 디지털 같은 데 보면 하드 디스크 드라이브 가격도 올라요. 네, 연쇄적으로 다 영향을 받고 있죠. 그렇다면 앞서서 이제 HBM 관련해서 한미반도체라는 기업이 또 부각을 받았다시피 네네. 이 낸드 쪽에서도 ESSD 관련해서 좀 충분히 또 기대를 할 수 있을 만한 기업도 나오지 않을까요? 이미 많이 올랐죠. SSD 테스터 쪽에 이제 네오셈이라는 회사 그리고 뭐 최근엔 DI 뭐 이런 회사들이 많이 올랐고요. 저는 이제 그냥 뭐 묵직하게 끌고 가려면 솔브레인 같은 회사들, 이제 인상계 에천트 하는 그리고 TCK 뭐 이런 이제 그 공정 소모품 하는 회사, 뭐 KNJ 뭐 이런 회사들도 아직까지 업사이드는 남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장비 쪽보다는 이제 소재 부품 쪽으로 보는 네, 건가요? 감산 이벤트가 이제 마무리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낸드가 가격이 계속 올라가면 결국 감산을 풀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그렇죠. 소재하고 부품 쪽에 업사이드가 있다고 보고 있고요. 네.
그렇죠. 감산이 풀리고 이제 네. 가동률이 높아진다고 본다면 기존에 부진했던 소재 부품단에도 기회가 네. 올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이제 온 디바이스 AI가 된다 그러면 기존에 이제 PC나 스마트폰 부품 쪽에서도 이렇게 수혜를 보는 업체들이 나와요. 그리고 이제 사이클상 보면 제가 사이클 초입은 장비, 그리고 어느 정도 가면 소재 부품, 제일 마지막은 기판이라고 했죠. 네. PCB인데 이번에는 유리 기판이 붙었잖아요. 그래서 유리 기판 쪽도 계속해서 좀 볼만하고요. 그리고 PCB 쪽에서 보면 이제 심텍 같은 회사가 좀 재밌어요. 심텍 같은 회사는 이제 중저가 스마트폰용 멀티칩 패키징 이런 거 하는 건데 그 SSD 쪽에 컨트롤러가 필요하잖아요. 네네. 그게 이제 플립칩 CSP라는 기판이 필요해요. 네. 그게 심텍이 하거든요. 플립칩 CSP 쪽에 이제 그 SSD 쪽에 컨트롤러 쪽하고 그리고 이제 SSD 쪽에 주기판 HDI도 하니까 수혜를 보고, 그리고 이제 AI PC가 2026년이 되면 전체 PC 시장의 3분의 2를 차지해요. 그리고 AI 스마트폰은 아마 그때쯤 되면 3분의 1 정도 차지할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기판도 고도화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서도 이제 뭐 심텍이라든지 뭐 이런 회사들, 삼성전기 뭐 이런 회사들도 좀 주목할 만하죠. 그러니까요. 기존까지는 사실 장비주 위주의 강세가 나왔었다면 네. 앞으로는 말씀하셨던 이제 소재 부품 내지는 좀 기판 쪽으로 네네. 충분히 기회가 차근차근 좀 순서대로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개인적으로 또 가지면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 HBM 쪽에 소재 부품 관련된 기업들도 최근 들어 강세를 좀 보이더라고요. 네, 그렇죠. 이런 게 이제 낸드 쪽으로도 오면서 말씀하셨던 솔브레인 관련된 기업들 내지는 기판 쪽으로도 더 기대를 좀 걸어보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애플 얘기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애플 얘기를 좀 마무리를 해보자면은 결국 하반기에 애플의 이제 차세대 또 디바이스가 출시되고 앞으로 점점 애플이 뭐 이런 온디바이스 AI 생태계를 좀 꾸려간다면 애플 관련된 밸류체인 기업들도 많이 소외되어 있었던 감이 있었잖아요. 이런 기업들도 이제 좀 회복세를 기대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최근에 보면 이제 LG 이노텍이라든지 BH 같은 회사들이 좀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이제 그런 것들이 결국 전반적으로 낙수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제 뭐 결국 애플이 온디바이스 AI 하면 다 따라하겠죠. 또 따라가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또 흐름을 일으킬 수 있고, 그리고 퀄컴이 기존의 암코어 기반으로 해서 이제 PC, AI PC 쪽뿐만 아니라 이제 AI 서버 쪽도 굉장히 진출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쪽에서도 이제 저전력 솔루션을 가지고 있는 이제 뭐 이런 쪽 관련된 기업들이 전반적으로 좀 수혜를 볼 수 있습니다. 사실 국내에서 퀄컴 쪽에 제일 관련도가 높은 회사가 리노공업이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네, 리노공업이 이제 단일 기업 그 거래처로는 퀄컴 매출 비중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뭐 그런 회사들도 좀 주목받을 만합니다.